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이번 주부터는 5월이라 그런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봄 기운도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게다가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소라씨는 이번 연휴 때 특별한 계획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봉사활동을 가보려고요. 어린이날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이잖아요. 우와, 저는 4일 연휴라서 놀러갈 생각만 했는데 소라씨 정말 뜻깊은 일을 하네요. 동아인 여러분도 저처럼 봉사활동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시작해봅시다. 잭스키스의 커플. 소라씨, 몇 달 전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에게 가중처벌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촛불 모임이 이뤄진 걸 알고 있나요? 네, 신문에서 봤어요. 재판부에 피해 아동의 억울함과 피의자의 악행에 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도 접수되고 있다더라고요.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이 알려지고 충격을 받았었죠. 심지어 가해자인 친부가 선임한 사선 변호사는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변호하기 어려울 만큼 아동학대가 심했죠. 계모는 3개월 동안 7살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굶기고 심지어는 몸에 세제를 뿌리는 학대를 했잖아요. 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영하 12도의 날씨에 찬물을 끼얹고 내버려도 결국 다음날 피해 아동이 숨지게 됐죠.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시신을 베란다에 11일간 내버려두다가 며칠 뒤 야산에 안매장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한 소식이 요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11살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죠. 11살 여자아이가 친부와 동거녀로부터 폭행과 배고픔을 못 견뎌 맨발로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감금과 폭행으로 늑골을 부러뜨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의 몸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도록 방임했죠. 친부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한 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네요. 결국 친부와 동거녀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동학대 피해 사건이 상당한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에 아동학대를 검색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 큰 사건이 밝혀지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27건으로 매일 27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대 건수도 분명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친부모고 85%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친부모에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은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이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껴야 할 가정이 아동 인권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내 자식을 내가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는 것이 용인됐던 사회문화가
사랑의 매를 만들어낸 거죠. 또 사랑의 매라는 이름이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체벌한다는 점에서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보이네요. 이런 사상 때문에 주변에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아동에 관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관점의 차이고 관심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앞서 말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려져 심각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는 가정 내의 문제로 방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점 말고 아동학대의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부부 간의 갈등과 폭력, 빈곤 결손 가정의 증가,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가정의 소중함과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정부 차원의 부모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버벌진트와 산체스의 실태. Let me tell you about this one girl. She said, 오빠 나 무바빠서 싫대. 모처럼 만나서 싫대. 그때 돈의 정신은 과음하게 반쯤 가 있는 게 짜증난데. 사실 힙합 자체가 싫대. 방송에 나와.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해 얘기해봤는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많은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교육을 했죠. 한 아동복지회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바자회도 열리고 평택시에서는 예방 캠페인도 이뤄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정말 많은 시도에서 여러 예방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무상 진료하겠다는 충북 경찰과 병원의 업무 협약이 가장 인상 깊네요. 정말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무상 의료 지원 체계를 꾸린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학대 피해를 받고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무상으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보호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구속이나 친권 박탈로 아동과 격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후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공동 대응체계가 마련됐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협약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이슈되면서 여러 정책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됐잖아요. 앞으로는 점차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교육과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재 불명인 아이들이 1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 이후로 정부가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아예 취약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해보니 35명이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이 외에 발견되지 못한 어린이가 12명이나 있단 말인가요? 네, 경찰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추가로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어 학대 아동은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미취학 및 무단 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시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운영할 거라 말했잖아요. 학대가 의심되는 12명의 아이가 신속하게 파악돼 얼른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보육원과 같은 시설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도 분명 있을 텐데요. 시설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강제적 방법을 동원할 거랍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네요. 이미 많은 아이가 희생당하고 나서야 언론, 정부, 경찰, 국민이 뒤늦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움직임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는데요. 전수조사에서 35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남도 교육청은 이들 중에 도내 거주 아동이 없다고 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학대 아동이 발견된 건가요?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월 거제의 한 중학생이 가정폭력을 못 견뎌 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육자에게 학대받은 아이는 이후 보호기관에서도 가출했는데
경남경찰청은 이 학생이 가정폭력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맞았다면 다행인데 교육청은 학생의 가출 원인이 가정폭력인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경남 지역에 학대 아동이 없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난 2월 가출로 확인된 학생의 수도 교육청과 경찰의 말이 다릅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관계당국에 따라 사실이 달라지니 믿음이 가질 않네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지자체의 여러 노력이 의심 갈 수밖에 없군요.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또 경찰과 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예방책과 사후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해피엔딩. 민영씨,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 가정사랑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알고 있나요? 네, 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혼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 또는 재혼가정 부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으로 이혼 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회적 편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 가정보다 친부모 가정의 학대가 3배나 더 높은 비율인 것으로 봤을 때 굳이 이혼 가정에만 예방교육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네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부모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죠. 하지만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교육은 단순한 탁상공론적인 사고로 이혼 부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한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와 심리치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과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 가해자인 두 친부는 어렸을 적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아동학대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치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폭행당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죄의식 없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으며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된다고 해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은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군요. 아동학대 가해자들 역시 과거의 피해자였다면 상처를 치료할 심리치료가 이루어져 아동학대의 대물림이 끊겼으면 합니다. 네, 이 방법 외에도 최근 APO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APO 제도라면 아동학대를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관리, 대응하기 위한 학대 전담 경찰관 제도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안티 어뷰즈 폴리스 오피서의 줄임말이죠. 현재 운영 중인 학교 전담 경찰관인 SPO가 학교 폭력 안정화에 이바지한다면 APO는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찰관입니다. APO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발견돼서 안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인데요. 아동학대 치사죄의 공고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고 중국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범키의 느껴.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주변에 학대받는 어린이는 없는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네, 방정환 액을 어린이 동무들에게 중에서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윤희연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